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.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이거 같은 거 아니냐, 둘 다 못 받는 거 아니냐 헷갈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. 오늘 제가 이 복잡한 연금 제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서요. 여러분의 은퇴 설계에 진짜 필요한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.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바로 잡고 시작할 거고요. 그 다음엔 각 연금이 도대체 뭔지 개념부터 확실히 짚어볼 겁니다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,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페널티 2가지를 깊게 파헤쳐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트렌드까지 알아보는 다음에 깔끔하게 최종 요약해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연금을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, 이거부터 깨고 가야 합니다. 왜냐하면요, 이게 그냥 헷갈렸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. 잘못 알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받을 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. 어차피 둘 다 늙어서 받는 돈인데 그게 그거 아니야? 하고요. 혹시 지금 내 얘긴데? 하셨다면 괜찮습니다.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. 사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혼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정답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그 생각 틀렸습니다.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.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다른지, 그리고 왜 이렇게들 헷갈리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손해를 안 보겠죠? 지금부터 그 차이점을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. 네, 그럼 이제 두 연금이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한마디로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노령연금, 그리고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,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. 먼저 노령연금부터 볼게요.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. 내가 젊었을 때 일하면서 꼬박꼬박 냈던 국민연금 있죠? 그걸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부어놓은 개인연금 통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내가 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내 권리인 거죠. 반면에 기초연금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. 이건 내가 낸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. 나라에서, 그러니까 세금으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지원해주는 일종의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돈과 상관없이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분들께 드리는 거고요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? 노령연금의 재원은 내가 낸 돈, 기초연금은 세금입니다. 기준도 다르죠. 하나는 내가 얼마나 냈는지가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지금 소득이 얼마나 적은지가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쌓은 내 돈, 다른 하나는 국가의 도움. 이 근본적인 차이,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나옵니다. 바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인데요. 이건 또 뭘까요? 노령연금이랑 기초연금을 합쳐놓은 말 같기도 하고,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? 이건 정말 간단해요. 기초노령연금은 그냥 기초연금의 옛날 이름입니다. 지금은 안 쓰는 말이에요. 비유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불렀던 걸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아시겠죠?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.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2가지의 페널티 때문에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첫 번째 페널티가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는 건데요. 이름부터 좀 어렵죠. 쉽게 풀어드릴게요. 내가 받는 노령연금 액수가 일정 금액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을 좀 깎아서 주겠다는 뜻입니다. 왜냐하면 기초연금의 원래 취지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니까 노령연금으로 이미 생활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께는 혜택을 조금 줄이는 거죠. 네, 바로 이 금액이 그 기준선이 됩니다. 2025년 기준으로 내가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 51만 3,760원, 이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 기초연금이 깎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. 이게 그냥 몇 푼 깎이는 수준이 아닙니다. 지금 이 제도로 영향을 받는 분들이 무려 70만 명에 달하고요.
평균적으로 깎이는 금액이 한 달에 9만 원 정도래요. 1년이면 108만 원. 정말 큰 돈이죠. 심지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으니까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페널티인데요. 이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. 흔히들 건강보험료 폭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. 여기서는 이 숫자 2천만 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자녀 밑으로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연간 소득의 마지노선입니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받는 노령연금도 바로 이 소득에 합산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2천만 원 기준을 단 1원이라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바로 다음 달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쥐업가입자로 전환돼서 그동안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. 갑자기 매달 몇십만 원의 지출이 생겨버리는 말 그대로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. 실제로 이렇게 되신 분이 벌써 27만 명이나 됩니다. 자,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. 어떻게든 이 페널티를 피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. 바로 여기서 최근 나타나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, 바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왜 원래보다 손해보면서까지 연금을 일찍 받으려고 할까요? 여기엔 세 가지 아주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, 연금을 좀 깎아서 받더라도 연소득을 2천만 원 밑으로 맞춰서 건보료 폭탄을 피하겠다는 거고요. 둘째, 정년은 빨라졌는데 연금 받는 나이는 늦춰졌잖아요. 그 사이에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요. 마지막으로 노령연금을 낮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확률도 줄어드니까 이걸 지키려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조기연금은 단순히 급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노후 소득을 최적화하려는 하나의 전략이 된 셈이죠. 자, 오늘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다뤘죠? 머릿속에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네,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노령연금은 내가 낸 돈,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받는 복지, 둘은 전혀 다른 거고요. 그런데 노령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두 가지 페널티가 있다는 점.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. 결국 이런 복잡한 규칙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? 바로 내 노후 자금을 단 한 푼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입니다. 정말 아는 것이 힘이죠. 오늘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줘야 할 연금 제도가 오히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복잡한 계산과 전략을 짜게 만든다면 과연 이 제도는 지금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?